근데 그렇게 하고 싶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싶고 원장님들도 놀이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 저도 학부모지만 인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신나게 놀았는데 놀기는 했어요. 맞아. 그래. 노는 게 좋지. 좋지.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요. 불안해요. 아유, 노는 건 좋은데 이제 한글을 읽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뭘 좀 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뭘 갖고 올 때가 됐는데 정말 언제까지 놀아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매일매일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얘는 뭐를 했다. 얘는 뭐를 했다. 착착착착착 해서 막 키드노트에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놀이만 한다고 해서 어떠한 그 놀이만 진행을 하기엔 부모님의 니즈도 사실은 좀 채워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현장에 지금 목소리들이 이제 다 이게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부모님과의 어떤 피드백 그러니까 개정놀이 과정에서 놀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놀이를 진행하고 있고 이 놀이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고 이 지원에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 결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어머님 인지적으로 이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장치들, 어떠한 준비들도 분명히 현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연수를 다니고 연수를 받으면서 결국엔 개정 놀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놀이의 포인트란 이런 거였구나. 자, 여기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갖고 실제 서류화를 시키고 실제 현장에 접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소속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소속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11월까지 나가고 있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뭐 국책연구소라 뭐라고 표현해 하여튼 뭐 있어요. 선생님들께 되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곳에서 그 개정놀이 과정에 놀이의 흐름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놀이란 간단하다. 아이들의 모든 삶은 놀이이다. 놀이인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 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어른들보다 선생님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개정 놀이 과정에서는 1수준, 2수준으로 나뉘는데 1수준에서의 놀이와 2수준에서의 놀이의 흐름은 같다. 다만 2수준에서의 놀이의 흐름은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놀이를 하기 위해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선생님이 뿌려줘야 한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 1, 2수준 공통되는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인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 저는 마동석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 그래서 마동석한테 제가 러브콜을 보내요. 그러면 그게 사실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관심. 그리고 TV든 영화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첫 번째 놀이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관심이 어떤 아이들마다 어떻게 다를지 모르니 선생님이 3월 달에는 특히 학기 초에는 또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될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료들을 풀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겠죠. 이거를 만져보고 이걸 이렇게 굴려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어떠한 뭐 약간의 그 제시나 또는 선생님이 이걸 갖고 놀이하는 모델링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이거를 갖고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1, 2 수준의 놀이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해까지 했다면 실천을 할 거예요. 그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길게 이어본다든지 위로 쌓아본다든지
풀을 붙여본다든지 잘라서 무엇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진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실천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1수준 놀이의 범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수준은 관심, 이해, 실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얻게 되고 아이들이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즉 내면화 단계가 이 수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의 흐름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걸 내면화, 내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될 수 있게 선생님이 계획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게 놀이의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상호작용도 많이 바뀔 겁니다. 연수를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 정말 연수 자료를 가지고 왔고 열심히 제가 메모를 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당히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자, 물론 지금 적용이 될지 다음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정 누리 과정에서 유아의 주도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선생님이 지시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발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연수받은 것 중에 예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어머나 여기 크레파스가 있네. 이 크레파스는 어떤 거를 뭐 하는 걸까요? 그림을 그려요. 와, 그러면 우리 정연이는 무엇을 좋아해? 강아지요. 그럼 정연아, 우리 크레파스 가지고 강아지 그려볼까요? 를 하면 이 뭔 말이지? 저도 이게 되게 익숙치 않았어요. 강아지에 관심이 있어? 근데 크레파스가 있어? 근데 강아지 한번 그려볼까? 사실 저는 이게 왜 이게 교사 주도적이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어떤 내가 활동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주도적이야? 라고 저는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크레파스가 있네. 뭐 좋아해? 강아지 좋아해요. 아 그래? 그럼 정연아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데 크레파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긴 해. 우리 정연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이 크레파스로 정연이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 나는 이거를 부러뜨려서 뭘 만들어 볼래요. 또는 날 이걸 문질러서 뭐 강아지가 아닌 강아지 밥을 그려 볼래요. 강아지 똥을 그려 볼래요. 강아지 뭐 발바닥을 그려볼래요. 아 그렇구나. 그럼 한번 그려보고 선생님한테도 이따가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강아지를 그려볼래가 아니라 크레파스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야. 너는 강아지를 좋아하는구나. 이 두 개를 갖고 네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한번 무엇을 표현해 볼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아이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선생님이 정해주지 말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라는 얘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게 있었어요. 자, 그렇게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숲에 나갔답니다. 아이들 숲에 나갔는데 이거를 가지고 나뭇잎을 주워왔대요. 주워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이거 나뭇잎으로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럼 나뭇잎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까지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왜? 아이들이 나무를 그리고 싶어요. 나뭇잎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사족을 붙였답니다. 어떻게 붙였냐면, 이거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여기 지금 크레파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저기 나뭇가지가 있잖아. 나뭇가지로 땅을 파면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저 나뭇가지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서 나무를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감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거 해보세요. 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이 모델링을 하라는 거죠. 나뭇가지 이렇게 하면서 우와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그림도 그려지네?
정도까지만 모델링을 하고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면 약간의 제시만 해주고 아이들이 와 이거 나뭇잎도 된다 뭐 돌멩이에 문질러서 색칠도 된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선생님은 낄낄빠빠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누리 과정에 그 선생님의 관찰에 대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와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다녀온 곳은 개정 누리 과정의 놀이 사례집이 5군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다녀온 거예요. 선정이 된 곳 중에 한 군데니까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좀 높은 제가 곳에 연수를 다녀온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개정 누리 과정에서 선생님이 참 말이 많으시죠. 어떤 데는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어떤 데는 레지오를 해야 된다. 어떤 데는 뭐라고 했더라? 발도르프를 해야 된다. 참 얘기가 많으시죠. 제가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교수님이셨고 센터장님이셨어요. 저의 생각입니다만 개정 누리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은 그 모든 것들을 합쳐놓은 겁니다. 생태, 발도르프, 레지오, 프로젝트 이 모든 것들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새로 누리과정이 고시가 되었을 때 맨 밑에 조항에 보시면 아이, 선생님, 원장, 원감, 지역사회, 부모와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교육한다는 말이 맨 밑에 새로 고시된 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우리 아이들과 기관과 부모님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많은 환경을 같이 조성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라고 했고요. 다음에 생태 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생태 교육을. 근데 선생님들 생태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양 PD님. 생태하면 뭐 떠오르세요? 생태 교육. 뭐 일반적 생물이요. 히드라요? 개, 고양이 뭐 예. 그런 거지 뭐 도롱뇽, 물고기. 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생태 교육이요. 나무, 숲, 숲, 자연. 강변, 바다. 예, 그렇죠. 자연이죠. 근데 저는 워낙 부자라서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커다란 어린이집에 있어서 숲도 못 가고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근데 그런데 생태 어떻게 해요? 열대요? 아쿠아리움 가는 건가요? 코엑스 아쿠아리움? 코엑스 관계자가 저를 보신다면 열심히 홍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뻥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태? 어떻게 하라고? 시골은 생태가 가능한데 도시는 진짜 생태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의 출처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생태 교육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태 교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숲,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바다, 이른 일식물 키우기, 물고기, 식물 키우기 많잖아요. 이것만 생태라고 보는데 그게 생태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 선생님들, 이게 생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생태적인 놀잇감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한테. 이해가 되세요? 혹시? 다른 예를 들게요. 예, 이거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머 이거는 왠지 만졌을 때 널 깨물어주고 싶어. 약간 자연의 풋풋함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거예요. 자, 거기에서 말하는 생태 교육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개정 누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생태 중심 유아 교육, 아이 중심 유아 교육, 그래서 레지오, 발도르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환경의 변화에 상당히 예민하게 우리 아이들을 바꿔주어야 한다였어요. 즉 정형화된 플라스틱 교구, 정형화된 기존 사기업 프로그램 교구들, 이거는 이렇게만 가지고 놀아야 해. 이거는 이렇게만 갖고 활동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만 갖고 놀이를 하는 거지. 이렇게 놀이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틀렸어.
라고 하는 인식을 바꿔주는 게 생태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거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태교육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 원이 도시에 있다고요? 생태를 못한다고요? 완전히 그거는 핑계입니다. 자, 지금 저 원에 있는 시트지 다 떼세요. 자연 채광 자체, 아이들이 햇빛을 맞게 하는 것 그 자체도 생태교육 환경 중의 일부입니다. 왜 선팅질을 하시나요? 떼십시오. 였어요. 저 그 말이 되게 쇼킹했어요. 진짜. 와, 나는 왜 생태를 어려워했지? 애들이 흙만 찌고 흙 파고 노는 것만 나도 생태라고 생각했는데 자연 채광, 뭐 실내 미세먼지 때문에 설령 실내에 있다 하더라도 자연 채광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와서 먹구름이 끼고 번개도 치고 그 모든 자연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생태 교육의 첫 시작일 수 있겠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었지? 저는 너무 쇼킹했던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생태교육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닥에 우레탄 있죠. 우리 예전에 나무 혹시 바닥 국민학교로 표현을 하시면서 국민학교 때 그 삐걱삐걱하던 나무 그 바닥의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억을 하고 어떤 분 좀 젊은 세대는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삐걱삐걱하던 나무 바닥, 왁스로 닦았던 그 바닥의 촉감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별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걸레질을 하고 왁스칠을 하면서 나무의 결도 느껴보고 가끔은 나무의 가시도 이렇게 찔려보면서 나름대로 나무의 특징도 알아보고 그 나무, 그 어떠한 재료에서 오는 그 따뜻한 어떠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원의 환경을 보십시오. 우레탄 바닥이네요. 플라스틱, 죄송합니다. 슬리퍼네요. 플라스틱 장난감이네요. 플라스틱 놀잇감이네요. 심지어 이것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딱딱딱 정해져 있네요. 아이들은 이러한 정형화된 임의적인 것을 만지게 하는 것이 생태 교육의 그 어떠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놀잇감을 싹 다 바꾸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종이, 헝겊, 일상용품, 재활용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설령 플라스틱을 쓰더라도 아이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완전히 어떤 애는 이런 걸 만들고 어떤 애는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창의적인 것, 친환경,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괜찮은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플라스틱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아이들이 촉감을 느끼고 그 촉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의 특성을 느끼면서 그 재료들의 특성을 갖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게 하는 것. 그게 개정 누리과정의 포인트와 생태교육의 첫 번째 환경의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 말이 진짜 쇼킹했어요. 와, 맞구나. 진짜 맞구나. 근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그동안의 교구나 교재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어떠한 기업들이 있었나. 저조차도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지? 왜 아무것도 못했지?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놀이란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고 내면화하는 걸 반복해서 스스로 깨치게 하면 돼요.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가치 상생을 해야 될 곳에서 저도 그렇게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할 거란 생각을 하니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